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합법적인 유학, 취업비자, 영주권 취득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민 심사가 대폭 강화되며 보충 서류 요청이 빈번해지고 적체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각률도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져 발급 건수가 줄어들 우려가 큽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차장 내정자는 트럼프 2기의 이민 정책에 대해 국경을 봉쇄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이민 절차에 대한 심사도 더욱 엄격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매년 약 100만 명의 유학생, 100만 명 이상의 취업비자 소지자, 100만 명의 영주권 신청자에게 비자와 영주권을 발급하지만 심사가 한층 더 까다로워지고 기각률이 급증하면서 발급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기각률은 각각 8%에 달하며 이민 수속 기간이 길어지고 적체 서류가 쌓이는 상황에서 그린카드 발급도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은 각각 832만 건, 180만 건이 적체된 상태로 트럼프 2기 하에서는 더욱 좁은 문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어제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오늘 27일 가장 많은 여행객들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오늘 하루 동안 약 300만 명에 가까운 여행객들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며 공항들이 매우 붐빌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에 TSA는 여행객들에게 평소보다 더 일찍 공항에 도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특히 미 중서부로 향하는 여행객들은 항공편 스케줄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항공기 운행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 동부 해안으로 가는 항공편도 비 오는 날씨로 인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여행하는 경우 오늘은 특히 교통체증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에는 도로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며 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은 더욱 심한 교통정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LA와 베이커스필드 사이의 이동시간은 평소의 2배인 약 4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불가피하게 62세에 은퇴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은퇴 연령인 65세보다 3년이나 빠른 나이로 절반은 체력 한계나 건강 문제로 또 다른 절반은 해고나 구조조정 등으로 일찍 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62세에 사회보장연금을 조기 신청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받는 연금액은 원래 예상 금액보다 30%나 적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67세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100의 연금이 62세에 신청하면 $70로 대폭 줄어듭니다. 특히 배우자 연금도 주 신청자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어 한 달에 $50를 받을 수 있는 연금이 $35로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기 은퇴가 증가하는 이유는 건강 문제나 직장 내 구조조정 외에도 은퇴 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명 중 6명은 은퇴 후 주된 수입원이 사회보장연금이라고 답했으며 포01K나 IRA 등 퇴직저축으로 재정적인 대비를 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특수분야 기술자나 건강에 문제가 없는 일부 조기 은퇴자들은 인생 전환점을 준비할 여유가 있어 늦은 나이에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 더 유리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민들은 노후 생활을 위한 재정 마련이 부족하고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90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하는 많은 이들이 장기 요양비와 건강관리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전기차 리베이트 정책을 발표하며 테슬라를 제외할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는 보고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전기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 진입자를 지원하겠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 제한 조건을 적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테슬라가 제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테슬라의 높은 시장 점유율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유일하게 전기차를 제조하는 업체지만 보조금 제외 가능성에 대해 머스크 CEO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트럼프 당선인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캘리포니아의 배출가스 규제를 연방 기준보다 완화하려는 시도를 했고 뉴섬 주지사는 이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또한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당선인의 절친으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까지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섬 주지사는 팬데믹 당시 테슬라 공장 셧다운 문제를 두고 머스크와 충돌했고 머스크는 캘리포니아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하며 뉴섬과의 갈등을 키운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미쳤다며 뉴섬 주지사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경제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며 보조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테슬라 주가는 어제 3.96% 하락했지만 오늘 아침 1% 가까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결정만으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법안 통과는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예산 적자 상황입니다. 2023년 680억 달러였던 적자가 올해 20억 달러로 줄었지만 리베이트 재원 마련이 큰 도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어제 25일 보건당국은 로팜에서 생산한 크림, 탑 생우유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절대 섭취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유통기한 27일까지인 생우유로 회사는 즉시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생우유는 저온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아 유해 세균과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감염된 생우유를 마시거나 이를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눈, 코, 입을 만질 경우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현재까지 이 제품을 섭취하고 병에 걸린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보건당국은 취약계층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지난 10월 이후 29건의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감염 원인은 대부분 감염된 젖소와의 직접 접촉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감염자들은 대체로 가벼운 증상만 보였으며 입원 사례는 없었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위생관리와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의혹이 친윤계와 친한계의 격렬한 진흙탕 폭로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친윤계는 과거 한동훈 대표의 부인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당시 특검팀에 보낸 꽃바구니 운동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당대회 당시 벌어진 응원운동에도 동일한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해찬 씨는 당원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비방글과 전당대회 꽃바구니 운동의 배후가 동일 인물, 즉 한 대표의 배우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친한계는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한동훈 대표를 향해 벼락 맞아 죽을 집안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은 사실을 지적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종혁 최고위원은 여사님의 고모가 당대표를 악마로 지칭한 글이 과연 정당한 비판인가? 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계파 갈등이 가족을 겨냥한 공격으로까지 치닫자 당내 중립 인사들도 한 대표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씨는 이 사건은 정치적 금도를 넘은 일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러한 갈등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집단기권 방안까지 거론될 정도로 여당 내 분위기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시작된 지 한 달,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약 4,300여 명의 교수들이 동참하며 그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은 물론 경북 경남권 보수 성향 대학들까지 참여하면서 정권 퇴진 요구는 지역과 이념을 넘어섰습니다.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는 경제와 외교, 안보에 대한 위기감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선 보편적 가치라며 선언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학생들도 개인 차원의 대자보를 통해 연대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대자보에는 침묵을 깨고 함께 외치자는 메시지와 함께 QR코드가 첨부돼 있어 학생들의 의견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려대 학생들은 연서명으로 약 100여 명의 참여를 얻었고 학생들은 관련 뉴스를 더 찾아보고자 한다며 스스로 문제를 알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대 교수들도 시국선 업문을 준비 중으로 정적과 비판, 세력을 수사와 기소로 탄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압박적 기조가 대학가의 정치적 표현을 억누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막 논란처럼 자유로운 표현이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회 등 조직적 시위 대신 개인 간 수평적 연대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양상이 대학가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시국선언이 시작된 이후 대학가와 학생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의 동거래, 성격을 밝히기 위한 강제수사로 풀이됩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의창에서 전략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인물로 검찰은 그가 명 씨에게 건넨 7,600만 원을 공천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진행한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2022년 보궐선거 7개 지역구와 지방선거 일부 지역의 공천 심사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해당 자료 제공을 거부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한 것이 강제수사의 배경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외부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면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과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 등도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김두연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검증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세포 모델 검증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김 교수는 신약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1년 이상 걸리던 검증을 단 6주 만에 완료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2014년 처음으로 알츠하이머병 세포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접시 속 알츠하이머병으로 불리는 이 기술은 인간의 신경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해 환자의 뇌 상태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기존 오가노이드 모델보다 정확하고 빠른 검증이 가능했습니다. 최근 김 교수는 IPAA 플랫폼을 통해 3D 세포 모델이 실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분석하고 타우 단백질 제거 효과가 있는 치료제 후보 물질 2가지를 찾아냈습니다. 타우 단백질은 아밀로이드 베타와 함께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연구팀은 이미 FDA의 승인을 받은 약물에서 알츠하이머병 치료 효과를 찾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근위 영양증 치료제인 로스마피모드가 알츠하이머병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확인했으며 안전성이 검증된 약물 활용으로 치료제 상용화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교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연구를 이어오며 개선점을 찾아왔다며 이 기술을 통해 환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치료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온 알츠하이머병 연구 분야에서 이 기술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끝자락을 느낄 수 있는 맑고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가주 전역에서 아침 기온은 50도 시작하며 쌀쌀했지만 낮 동안 기온은 점차 오르며 70도 초반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해안가는 가볍게 선선한 바람이 불겠고 내륙 지역은 기온이 조금 더 올라 75도 안팎으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이 하루 종일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미세먼지 농도도 양호해 바깥 활동에 최적의 날씨입니다. 하지만 금요일 밤부터는 남가주 일부 지역에 약한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이 있다면 미리 우산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엔 기온이 다시 떨어져 40도대 후반 약 7도까지 내려가니 외출 시 따뜻한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